안녕하십니까, 이태일입니다. 상해에 오지 마세요. 지금 누가 당신한테 상해 와서 공장 들어가면 한 달에 쉽게 8천에서 9천 위안 번다고 하면 그냥 뺨을 세게 한 대 때려버리세요. 얼굴이 부을 정도로요. 상해는 여전히 그 상해지만 제가 기억하던 그 상해는 아닙니다. 아니, 상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여러분도 상해 사람이 줄어든 것 같지 않으세요? 상해는 원래 불야성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 사람이 거의 없어요. 술집 같은 곳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맞습니다. 상해도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단 2달 만에 20만 명이 넘는 상해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창평로 이 줄에 있는 가게들이 전부 다 철수해버렸고 레필보도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저는 상해 외탄에 서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이 건물 보이시나요? 1,500만 위안을 들여 인수했던 2,000평 규모의 의료 미용 병원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결국 5천만 위안의 손실로 이어진 제 인생의 악몽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망했습니다. 드디어 망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수천만 위안을 들여 5,000평 규모의 대형 헬스장을 열었는데 결국 폐업하게 됐습니다. 제 친구 2명이 운영하던 네일숍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는 정말 네일 업계의 혹한기입니다. 어제 친구와 이야기했는데 상해에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이미 2곳이나 폐업했다고 합니다. 황포구의 남경동로 쇼핑몰 1층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쇼핑몰 안에 있는 사람 수를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서장남로와 류가방로 교차로는 예전에는 점포 하나 구하기 어려웠던 곳인데 지금은 빈 점포가 줄지어 있습니다. 이곳은 홍방자 병원과도 가까워서 입지가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오늘 아래층에 내려가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건물 아래 가게들이 전부 문을 닫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더니 단순히 우리 건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해에서는 올해 60% 이상의 상점들이 폐업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작년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즉 10개의 점포 중 6곳이 문을 닫은 셈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정신 차리세요. 2026년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폐업 물결은 곧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3월에 시내 중심 쪽에 갔는데 그 길은 예전에 제가 찍어둔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설 전이었고 지금은 3월 중순에서 하순입니다. 그런데 설 전과 지금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내부는 텅 비어 있고 조명도 켜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린 것도 있지만 안쪽 조명도 전혀 켜져 있지 않습니다.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상해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몇 시간 동안 단 한 푼도 소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허튼 소리 같습니까? 보세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임대라고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카메라를 끊지 않고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올해 상해는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가정구에 있는데 정말 빈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일 분위기가 매우 썰렁합니다. 작년에 비해 사람이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입니다. 2026년에 들었으면서 상해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주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모습을 뚜렷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한때 상해에 오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첫 번째 역앞 상업거리로 불리던 그 거리도 이제는 텅 비어 있으며 거리의 상점들은 모두 폐업한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해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다는 이 역의 상업거리조차 이렇게 참담한 상황이라면 다른 도시의 오프라인 매장 상황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상해에서 상업 점포들이 대거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고 활기가 넘쳤던 관광 상업 거리들도 이제는 곳곳에 양도 영업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으며 그 황량한 모습은 한숨을 자아냅니다. 과거의 상해는 수많은 중국인들에게 꿈의 도시였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꿈을 품었던 도시 상해는 지금 전례 없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해에서는 지금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조차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출국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단 1년 만에 수십만 명이 해외 출국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전세 낸 듯한 지하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하철 칸에는 저 혼자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께 상해 실물 경제 현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장 전체가 하플 점포 양도라는 안내문으로 가득합니다. 임대료도 받지 않고 관리비만 내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래도 임차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시면 전체 시장의 임대율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보세요. 어디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지하철 문영로역 1번 출구 위에 있는 이 광장도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이 광장은 1층에 위치해 있으며 90%가 외식업종입니다. 예전에는 안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점포가 영업 중이었지만 지금은 70% 이상의 점포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상해는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에 소상해 보행거리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움직이기도 힘들었고 하루 종일 사람 머리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경비원 말고는 가게 주인들입니다. 막대기를 던져도 사람 하나 맞히기 힘들 정도입니다. 소남국은 폐업했고 1조 위덕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6년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것입니다. 얼마 전 서외구 장교를 지나갔는데 나향로에 30년 넘게 운영되던 나송방 케이크 가게도 폐업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곳에 300위안을 충전해 두었는데 아직 다 쓰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요즘 상해의 KTV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시장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업계에서 한 달에 7만에서 8만 위안을 버는 것이 물마시듯 쉬웠는데 지금은 한 달에 1만에서 2만 위안을 벌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KTV가 전부 문을 닫은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돈을 물쓰듯 쓰던 건설업 사장들과 개발업자들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분위기였냐 하면 건설업 종사자들이 프로젝트를 하나 따내고 나면 회식이 끝난 뒤 곧바로 KTV로 이동하는 것이 기본 코스였습니다. 또 한 곳이 폐업했습니다. 이미 재고 정리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연기관 차량들이 많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사용하던 차량들은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아껴서 사용했으며 주행거리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 지금이 오히려 가장 상태가 좋을 때입니다. 상해 주택 시장의 80%가 마지막 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곧 상하이 주택 시장은 완전히 침체기에 접어들 겁니다. 그러니 충동적으로 집을 사지 마세요. 상해 집값은 최소 30%는 더 하락할 것입니다. 상해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 중 실제로 소비나 사업에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기 위해서이거나 이미 만기된 대출을 또 다른 대출로 막기 위한 경우입니다. 지금 상해에서는 90%의 사람들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상해에서 10년 동안 대출 업무를 해왔습니다. 현재는 인터넷 대출이 많아지고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신용 상태가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중국 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여겨졌던 이곳은 본래 어디를 가도 활기찬 모습이 가득해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산함이라는 분위기가 조용히 퍼지고 있습니다. 실업 물결, 폐업 물결, 노동자 귀양 물결, 외자 철수 물결이 잇따라 상해를 덮치고 있으며 도시의 공동화 현상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또한 소비를 점점 낮추기 시작했고 한때 번화했던 상해의 상업거리들은 이제 한산해졌습니다. 원래 사람들로 붐비던 보행자 거리와 상업 중심지들 역시 황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는 오랫동안 중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엔진이었지만 현재 중국 경제 전체가 붕괴 국면에 접어들면서 상해의 거의 모든 산업이 침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보수적인 통계에 따르면 정점 시기와 비교했을 때 2025년 말 기준으로 상해의 KTV 수는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때 밤의 상해라 불리던 풍경은 이미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를 텅 빈 거리와 어둡고 고요한 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번영은 마치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듯하며 그 쇠퇴의 정도는 한숨을 자아냅니다. 지금 상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요. 방금 중개업자에게 영항지역 시세를 물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일하러 오긴 하지만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1년도 못 버티고 실업 상태가 되어 일을 그만두고 결국 상해를 떠난다고 합니다.
지금 상해는 예전에 비해 사람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방금 아래층에 내려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리 전체의 식당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채소를 사려고 했더니 채소 파는 따마가 요즘은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더군요. 방금 길에서 배달기사도 만났는데 그도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50건을 배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하루에 20건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이 벌써 음력 2월 2일 용이 머리를 드는 날 용태도입니다. 이 쇼핑몰을 보세요. 이렇게 좋은 위치인데도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콜로도 떠났고 이미 철수했습니다. 여기서는 또 무엇을 공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직 1층입니다. 2층은 더 심각해서 마치 유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곳은 작년 12월 16일에 개업한 신천지 동대리입니다. 지금까지도 3개월이 채 안 되었는데 인기가 너무 빨리 식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썰렁해서 거의 사람이 없는 느낌입니다. 배달 기사들이 오가는 모습과 띄엄띄엄 보이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라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쇼핑몰이 이런 상태까지 몰렸다는 것은 결국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큰 문제, 즉 경제가 정말 좋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상해에 왔는데 경제 하락을 확실히 체감했습니다. 도심 쇼핑몰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브랜드 제품들도 제대로 진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스 신발은 79위안, US 폴로는 89위안 또는 79위안, 아디다스는 59위안, 리복 겨울 점퍼는 79위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2026년은 또 하나의 매우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대량의 기업들이 도태될 것이며 올해 외식업은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총 354만 개의 업체가 폐업했고 폐업률은 91%에 달합니다. 오늘 서울구에 와서 돌아다녀 봤는데 길에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처참한 수준입니다. 낮 1시인데도 사람을 한 명도 볼 수 없습니다. 정말 무너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해의 취업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쁜 건가요? 특히 여성들에게 더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회사에서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연애 중인가요? 결혼했나요?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나요? 이 세 가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해의 취업 상황은 정말 매우 좋지 않습니다. 나이가 조금만 들어도, 정확히 말해 28세 정도만 되어도 저도 28세인데 이런 질문을 계속 받습니다. 사실 외지에서 온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상해 사람들도 상해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해 사람들은 집이 이미 이곳에 있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해고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상해에서 플랫폼 차량, 즉 공유 차량 기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열심히 뛰면 한 달에 1만 위안 이상 벌 수 있었지만 지금은 초보자가 하루 13에서 14시간을 일해도 매출이 500에서 600 위안 정도입니다. 여기에 차량 임대료, 전기요금, 생활비 등을 빼면 한 달에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6천에서 7천 위안이면 잘 버는 편입니다. 지금 상해의 상황은 정말 비정상적입니다. 이미 몇 년 전 우리가 알던 마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는 모든 업종이 뼛속까지 힘든 상황입니다. 일자리는 점점 구하기 어려워지고 급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해에서 돈을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상해는 어디에나 돈이 널려 있는 곳이라고들 했습니다. 지금 상해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대거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고향에 계시다면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도시는 일자리에 비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 6일 근무가 일상이 되었고 월세 부담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은 너무 심해져서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될 정도입니다. 다음 생에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과거의 상해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의 종착지였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상징과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상해 경제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외국 자본이 대거 상해를 떠나기 시작했고 대외 무역은 급격히 감소했으며 국내외 투자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는 미완공 건물 현상이 나타났고 금융 부분에서는 연쇄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으며 외지 인구의 유출도 뚜렷해졌습니다. 심지어 한때 번성했던 코리아타운마저 한산해졌고 많은 상해 현지 주민들과 외지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민을 선택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시에는 점점 뚜렷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실업률과 계속해서 감소하는 소득을 마주한 사람들은 지갑을 더욱 단단히 닫고 쉽게 소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때 기회의 도시로 불리던 상해는 점점 그 고유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과거에 웅장하고 고급스러웠던 A급 오피스 빌딩들의 야간 조명 점등률이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해 자체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국 경제 현황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해처럼 유동인구가 많고 기반이 탄탄한 도시조차 상업의 핵심 흐름에 한기를 느낀다면 다른 도시의 공장과 사업자들의 상황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해는 경제와 민생이 말 그대로 엉망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가 더 이상 활기차지 않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한산하다는 표현으로도 지금의 쓸쓸함을 다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상해 현지 주민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 후 8에서 9시가 되어도 거리에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지금은 해가 완전히 지기도 전인 저녁 시간대에도 거리에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해의 침체된 상황이 여전히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